그럼 영화 와일드싱의 주역분들을 다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와일드싱은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해체된 3인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이 20년 만에 찾아온 재기의 기회를 잡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벌이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그럼 강동원 배우님부터 감독님까지 차례로 인사 말씀과 첫 선을 보인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트라이앵글에서 상주 역할을 맡은 홍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라이앵글에서 변동이 역할의 박지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관람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일드싱에서 구멍망친 세븐번이 역할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이 비웃으시는데 많은 관객들이 모두가 비웃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영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일드싱 연출을 한 손대웅 감독입니다. 저희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 그 영화 처음에 스틸 공개됐을 때는 되게 다들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영화 보다 보니까 너무 캐릭터랑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혹시 배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서로의 다른 캐릭터나 그 포지션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게 본인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오정수 배우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극한 직업에서 이무배랑 테드 창이 굉장히 하드캐리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엔딩 장면에서 이들 눈 마주치는 장면에서 극한 직업 생각도 나더라고요. 이제 두 분이 다시 한번 만나실 소감도 궁금합니다. 하균이 형이랑은 계속 극한 직업 때도 그랬고 짧은 만남이지만 항상 반갑고 신선하고 제 나름대로는 신이 나서 찍게 되는 상대 배우 선배님이신 것 같고 또 이 영화에서 또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가웠고요. 그리고 그 선질문은 다른 역할을 하고 싶으면 저는 제일 못하는 저 랩을 제일 못하는데 저도 랩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방금 처음 영화를 접했는데 재밌게 봤는데 기자님께서 첫 마디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셨다고 해서 이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연 배우님. 네, 제가 만약에 저희 와일드싱 캐릭터 중에 다른 캐릭터를 맡을 수 있다면 저도 랩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태구 선배님께서 저희 영화 속에서 랩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언젠간 태구 선배님께서 하신 상구 캐릭터 같은 래퍼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최성문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본 처음 읽었을 때부터 최성훈 역할이 저희 영화에서는 가장
재밌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영화 보니까 강동원 씨는 그 트라이앵글 1집 때는 신하 에릭 씨 스타일이 생각나고 20대는 H.O.T 문희준 씨 스타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아이돌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었는데 본인은 이제 스타일 참고하시면서 그 시절 아이돌 스타일 좀 이렇게 참고하거나 좀 논의했던 배우, 그러니까 아이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박지원 씨는 그 핑클 이효리 씨 스타일 좀 참고했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 어떤 부분 아니면 어떤 노래 같은 거 참고했는지, 핑클의 어떤 노래나 무대 같은 거 참고했는지 좀 궁금하고, 엄태구 씨도 트라이앵글 어떤 그 시절 아이돌 래퍼 참고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그 부분 궁금합니다. 일단 그때 여러분들을 참고를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제 세대한테는 되게 저희는 그분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배님들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오마주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도 좀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분을 또 생각하면서 춤성 같은 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선배님들, 가수 선배님들을 오마주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했습니다. 저도 저뿐만 아니라 저 영화에 참여하신 의상 분장 팀 분들, 그리고 감독님 모든 분들이 이제 같이 캐릭터를 구축해 주셔가지고 그 시절을 가장 잘 담아내려고 그 캐릭터 안에서 모든 그 시절 아이돌 그룹 분들을 다 참고하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핑클 분들 그 중에 이효리 선배님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이효리 선배님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가장 제 기억 속에 남는 그 시절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요. 그분의 어떤 상큼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가져가는, 그리고 그 눈웃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랩 같은 경우는 그냥 랩 선생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가발이랑 의상 분장 팀에서 이렇게 정해 주셔서 상구역 할 때 되게 큰 무기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2000년대 초반 그 시절 무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향수를 좀 불러올 수 있도록 이제 연출적으로도 연기적으로도 비주얼이나 무드를 녹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대본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2000년 그 시절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작진들이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딱 그 특정 시기만을 만약에 레퍼런스로 삼으면은 생각보다 현재 트렌드와 좀 차별화가 좀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품을 준비할 때는 좀 더 좀 확장을 해서 90년대까지 좀 넓게 확장을 해서 여러 스타일들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일들을 참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각자의 경험 또는 추억에 따라서 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스타일들이 분명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고는 그때 그 시절을 구현하기 위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어떤 인터뷰 이렇게 말투라든지 그런 뉘앙스들만 살짝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성고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 이런 절실함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워낙
영화 자체에서 감독님이나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런 배경적으로 시대적 감성을 너무 잘 살려주셔서 그냥 그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었고요. 그 시대의 어떤 단어들을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 그런 느낌을 조금 조사를 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20대 시절과 40대 시절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차이를 조금 더 비교가 될 수 있게 세월의 흐름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적인 부분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께서 다 해주셔서 저는 그냥 대본에 있는 거를 좀 충실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처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뭐 그 시절의 말투 뭐 이런 게 보통 저희가 자료 보면은 그 당시 인터뷰 이런 것들 남아 있는 거 보면 지금이랑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평소 얘기할 때 말고 그 저희가 TV 화면에 잡힐 때 조금 해볼까 하고 뭐 그런 거를 조금 섞어서 뭐 재밌게 해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배우분들이랑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그 각 배우분들께서는 이제 이번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도전적인 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수가 트라이앵글과 최성곤을 되게 응원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감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출하면서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그 응원을 관객들이 주인공들을 좀 응원하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목표였고, 뭐 매번 작품 할 때마다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대본에서도 반영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메시지도 넣고, 이런저런 뭐 사연도 넣고, 그렇게 해도 그런 응원하고 싶은 관객들이 주인공들을 막판에 응원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끌어낸다는 거는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주로 아마 주인공의 막판에 그 처음에는 좀 문무해 보이나 좀 시각적인 움직임과 결부해서 음악과 결부해서 결국은 그런 감정이 획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대본만으로는 개선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편집까지 다 음악도 붙여보고 편집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듣고 조금 해낸 것 같다 그런 안도가 좀 들긴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을 여쭤보죠. 도전적이었던 거는 성권은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트라이앵글은 모르겠지만 서로 의지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외로이 그래도 혼자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가수가 아닌데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공연 장면이 가장 저에게는 도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코미디 영화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런 장르의 코미디를 처음 선택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게 도전이었어가지고 코미디 장르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안무도 그렇고 그리고 캐릭터가 약간 텐션이 엄청 올라가서 모든 게 다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무대 하는 게 저한테는 뭐 제일 되게 도전이었고요. 그 안에 그 가수분들이 정말 이제 잘 나갔던 아이돌이었으니까 그 실력을 그 무대 위에서 뽐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는 카메라를 보면 안 되거든요. 카메라를 보면은 NG가 나는데 여기는 카메라를 안 보면 NG가 나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춤을 추고 자기 카메라 불 들어오면은 카메라를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니까 배우분들 모두가 다 어떤 충격적 변신들을 하셨는데 사실 평소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변신하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춤, 노래, 안무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캐릭터를 수락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을 텐데 어떠한 계기로 이런 도전하게 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좀 가십적인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 아이돌 그룹도 있지만 싹쓸이 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팀을 참고하셨다면 뭐 예를 들면 유두드래곤, 비룡 씨 매칭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동원 씨가 유드래곤인지 엄태우 씨가 유드래곤인지 좀 농담입니다만 혹시 그 팀을 참고하셨다면 내가 유드래곤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기, 참여하게 된 계기. 뭐 일단 시나리오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 가지고요. 뭐 또 다른 액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 댄서 출신의 아이돌 가수 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그게 이제 되게 영화에서 되게 제 캐릭터에 되게 특별한 점이었고 그런 것들이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었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싹쓸이 음악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프로를 잘 못 봤어가지고. 제가 답을 할 건 아닌데 저희 배우들이 아마 싹쓸이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이해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배우들은 싹쓸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서 한 번도 듣지를 않았어요. 저도 준비를 하면서 싹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곡인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너무 저도 주로 영화만 보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희 작곡하시는 분이 심은지 작곡가가 싹쓸이의 곡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아마 유사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싹쓸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굉장히 좀 주의를 좀 기울였던 점은 근래 TV 예능을 통해서 2000년대 아니면 90년대 음악을 다시 리플레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됐어요. 예능 프로에서도 너무 뛰어난 퀄리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 못하면 어떨까, 좀 또 너무 좀 반복하는 느낌이면 어떨까, 그런 스트레스를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재 저희 작품에서는 싹소리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참조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먼저 TV 예능에서 먼저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는 사실은 뒤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 오정세 배우님도 좀 계기? 이 작품을 참여한 계기는 이야기도 재미있었고 캐릭터도 너무 신선하고 귀여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사실은 감독님과 어떤 식으로든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도 제가 연기 이제 연습할 때 옛날에 감독님의 옛날 작품 중에 2층의 악당 김혜수 선배님의 독백으로 연기 오디션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 정도로 감독님의 팬이었는데 감독님 작품을 제가 받고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되게 재밌게 읽었고 감독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도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당당하고 또 호탕하고 털털함에서 오는 그 유머러스함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고민할 새 없이 그냥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두려웠지만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또 감독님 미팅에 대 감독님이 너무 좋으셨고 또 그때 현우 역에 강동원 선배님이 캐스팅이 돼 있으셨어가지고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배우분들에게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 관객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웃기는 것만큼이나 촬영하면서도 또 웃긴 장면들,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웃겨서 NG가 좀 많이 났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박지현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도미가 시간이 흘러서 재벌가 며느리가 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의상 스타일링으로 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상황을 좀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작품이었지만 은중과 상연에서도 스타일링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신 걸로 알고도 있어서 이번에도 좀 본인이 좀 준비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동원 배우님은 어떻게? 글쎄요, 웃어서 엔진 났던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엔진 났던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무대하다 힘들어가지고 엔진가 났다든지, 아니면 뛰다가 힘들어서 엔진가 났다든지, 모르겠어요. 웃다가 엔진 난 적이 있었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분들 넘겨 보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더 웃길까 되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앞에 이제 같이 촬영하신 선배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무대 위에서 응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웃겼어요, 사실. 그래서 차마 이제 NG는 못 내고 속으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해구 선배님이 무대 위에서 이제 사실 연습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날아다니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와, 카메라가 도니까 윙크를 진짜 100만 번 하시더라고요. 저도 윙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윙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윙크할 틈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현장에서 되게 반응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도 막 웃고 하니까 더 신나셔가지고 막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되게 속으로 많이 웃었었고요. 이번에는 사실 스타일링을 제가 참여했던 건 없고 이제 의상팀 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신 대로 따랐습니다. 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어떤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지 생각을 이렇게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떠오르는 기억들은 연습 장면들, 안무 연습, 랩 장면, 헤드스핀 이렇게 계속 자기 파트를 연습했던 그리고
각 씬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스스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현장의 대부분의 온도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대가 즐거웠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하나 기억나고 있어요. 네. 웃겼던 거. 근데 MG는 아니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신학균 선배님이 애드립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를 하는데 거기서 알을 빼먹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화에도 그 아가 빠져있더라고요. 그거를 몰라셨어요, 감독님? 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웃겼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세 배우님께는 이제 사냥꾼으로 나오셔서 좀 거친 비주얼로 여신도 사냥하시고 엠포스로 멧돼지 사냥도 하셨는데 좀 더 사냥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좀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셨을지 궁금하고요. 또 트라이앵글 분들께는 잠깐이지만 이제 아이돌 데뷔할 때 현우 캐릭터가 19살이라고 해서 이제 좀 10대 모먼트도 연기를 하셨는데 좀 부담은 안 되셨을지, 또 그 10대로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매력을 끌어내려고 하셨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감독님과 스태프들이랑 많은 회의를 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는데 과거의 성본이랑 가장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비주얼, 그리고 조금 신선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했고 사냥꾼이 된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영화 속에서 빠져 있는데 성곤이 되게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고 힘들어서 부모님 산소에 가서 이제 하소연하고 슬픔에 감정적으로 빠져 있을 때, 막 감정적으로 울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그 묘를 멧돼지가 다 헤쳐나가지고 성곤이가 그 감정으로 보통의 사람이라면 도망가는 게 맞는데 멧돼지한테 먼저 공격을 하는 씬이 있었거든요. 멧돼지 놀라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멧돼지 사냥꾼이 된 계기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뭐가 됐든 멧돼지도 그렇고 기본적인 성본의 키워드는 그냥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 안쪽에는 무대를 하고 싶었던, 왜 비주얼적으로는 사냥꾼이지만 무대의 꿈을 아직 버리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한 배우. 글쎄요, 과거 씬에서는 어쨌든 좀, 제가 19은 불가능하지만, 과학의 힘을 얻고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제가 사실 CG를 100% 믿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아보고자 했었고, CG에 기댔고.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그런 걸 표현하고 싶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저도 사실 저도 연예인이니까요. 어떤 제가 꿈꿨던 그런 제 옛날 모습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정말 꿈을 쫓아서 잘 돼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에너지를 많이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 이제 극중 현우의 대사인지 이제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인지 약간 지금 헷갈리는데요. 인생에 어떻게 기회가 3세번만 있냐,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사 듣고 뭔가 감독님의 여태까지의 필모그래피가 좀 떠올랐거든요. 해치지 않아의 경우 당시에 약간 코로나 확산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했고, 이번 영화 좀 어떤 각오로 연출하시고 좀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왕년의 가수들이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뭐 돌진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좀 일반 대중도 꼭 무대는 아니지만 같은 공감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로 좀 어떤 메시지, 어떤 공감대를 사고 싶으셨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지난번 영화가 해치지 않아가 좀 흥행이 좀 잘 안 됐는데 그건 뭐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뭐 그렇게 관객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흥행이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찾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실제 관객들이 재미있어하는 영화들에는 항상 관객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세 번과 관련한 그 대사 그리고 또 영화에 전달하는 메시지와 관련한 질문들을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야가 가장 뭐 유일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메시지 주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보통은 영화를 공개할 때 바로 이런 자리에서 처음 질문을 받게 될 때 처음 영화의 주제와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그럴듯한 주제나 메시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의 선택, 목표, 결정적인 선택, 동기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잘 짜이게 되면은 거기에 주제라고 할 만한 메시지라고 할 만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현우의 그 대사, 저 그런 얘기 흔하게 들었거든요. 누구에게나 뭐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는 있다. 근데 제가 좀 나이가 좀 먹고 보니 일생 동안 세 번밖에 기회가 없다면 너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고 저도 세 번 이상을 잘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좀 잔인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자연스럽게 이 스토리에서 그래도 건넬 만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씨는 영화 속에서 엄청 섹시하게 신체 여러 부위를 다양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 준비 과정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그 질문이 프리레트 할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캐릭터별로 랩을 성분을 랩을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머지 두 배우들이 랩할 때 스타일도 각기 정말 너무 다르면서 너무 재밌게 그 장면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배우들의 랩은 누구의 랩을 보고 이렇게 그 힌트를 얻으신 건지 약간 프리스타일로 설명이 가능하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노출이 많이 된 거는 CG 중요 부분 CG의 도움이 있어 다 제 몸은 아니었습니다.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의 CG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지를 입고 촬영을 했고 이제 CG로 바지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 있죠. 랩 장면은 먼저 대사를 써두고 그리고 생각보다 뭐 노래도 그렇고 특히 강동원 씨 댄스 준비 과정 그리고 태우 씨 랩 또 그런 것들이 좀 감독이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잘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주고 보통 그런 이상적인 감독의 이상형을 떠올리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대본을 쓰고
대략 기본적인 얘기만 나누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들이 물론 각각의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따로 제가 없는 곳에서 많이 훈련을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독이 실제로 해주는 거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제 경우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감독님들은 또 각자 다른 방식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랩 부분도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뭐 무슨 얘기도 했겠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그런 제 코치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뭐 예의 바르게 끄덕이고 각자 열심히 연습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트라이앵글러스 영화 촬영 외에 좀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음원 발매도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개봉 전부터 이제 빨초파 부대에 팬덤이 생겼잖아요. 근데 좀 캐릭터로서 좀 큰 사랑을 좀 개봉 전부터 받고 있는 좀 소감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기 개봉 전부터 뭐 많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 그냥 너무 거기에 과몰입하셔서 영화 보시고 실망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걱정이 됩니다. 영화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과거의 어떤 일부분인 건데 영화 전체로 생각하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됐다. 근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이 다 끝나고 뮤직비디오를 찍게 돼서 이렇게 캐릭터 한 개의 몸에 약간 5개월 동안 촬영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한 게 몸에 배어 있어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 똑같이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저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가 이제 영화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영화 공개 전에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다 공개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돼서 굉장히 얼떨떨하고 또 그런 다양한 댓글 반응들 보면서 정말 요즘 대중분들이 되게 신선한 생각으로 영화라는 이런 문화를 즐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거에 연이어 저희 영화 와일드씬도 당연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면서 그 배우분들 출연료가 대체 얼마였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설진성의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동원 배우님께는 이거 헤드스핀을 돌면서 디스크가 터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들었는데 뭐 부상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이 영화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배우분들한테도 내가 이거 도전한다고 하면서 도전했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줄 몰랐다 혹은 과몰입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거 있으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우선 헤드스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어떤 그 캐릭터의 꿈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습을 좀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저를 가르쳐주고 연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저는 40이 넘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아니,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목이 안 좋은데 목이 막 썩 좋지 않은데 자세가 별로 안 좋은 편이라 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헤드스핀을 연습하는 동안은 그 통증이 없었어요. 굉장히 저도 반대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 근육이 단련이 돼서 그 약간의 디스크 통증이 덜해지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예상을 벗어났던 부분은 그렇게 많이 귀여운 척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날 리허설까지도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의상을 입고 이제 안무 선생님하고 막 얘기 나누다가 더 귀여운 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막 저질렀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무리했다기보다는 저는 좀 더 무리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앞에 선배님들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대로 나름 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제가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무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오늘 보면서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트라이앵글에 땀 냄새가 되게 많이 진하게 저한테 느껴져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었고 선고는 사실 어떤 무리라기보다는 그 공연장으로 가기로 결심먹은 시점부터 노래 부르기까지 그냥 최대한 달렸으면 좋겠다. 차에 있을 때도 마음적으로 달렸으면 좋겠고 경찰차에서 내려서는 쉼없이 그냥 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하고 댄스하고 하실 때 저는 그냥 계속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연하러 가는 길에 벌어지는 소동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상 외의 추격전과 또 의외의 카레이시까지 있어서 확실한 반전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러 가는 길에 이런 신선한 변주를 구상하시게 된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주로 만들었던 코미디 영화들은 좀 한정된 캐릭터들이 좀 한정된 공간에서 대사들 위주로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구축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코미디 위주의 작품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계를 좀 느껴서 항상 그 액션을 코미디에 자연스럽게 좀 포함을 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액션을 찍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찍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음악 또 댄스와 같은 것들이 이게 정말 이런 장르의 영화들을 최고로 잘 찍는 작품에 비해서 좋다라고 뭐 얘기를 하기보다 코미디 영화에서 너무 대사 위주, 너무 캐릭터 위주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다채롭고 좀 극장에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곤이 가장 많이 웃었던 동시에 가장 짠하고 무사히 무대에 도착해서 꼭 노래를 하기를 바라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말씀해주신 배우분의 그 간절함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잘 묻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하시면서 저희는 웃었지만 개인적인 어떤 간절함이나 초심이든 어떤 특별한 기억을 좀 많이 떠올리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배우분들도 카메라가 켜지면 평소에 나오지 않는 낯선 모습이 나오시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이렇게 간접 경험해 보시면서 관객들 뭐 이런 팬들 앞에서 좀 그런 새로운 에너지, 신선한 에너지를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실함, 어떻게 하면 이 시에서 절실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진 않지만 제가 이제 보컬 연습,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할 때도 전 처음 해봤는데 이제 호흡법으로 빨대로 이렇게 호흡 연습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촬영해가지고 성본이 갈 때는 쉬지 않고 그런 호흡을 연습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남들이 봤을 땐 좀 과한 느낌의 빨대 한 3뭉치 정도를 편의점에서 구해와서 감독님한테 이런 거 성본의 차에 두고서는 중간중간 계속 빨대로 연습하면서 성본이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제 허락받고 감독님 좋다고 하셔서 그런 어떤 작지만 계속 성본의 절실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에너지, 또 다른 어떤 희열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무대 위에서 액션 하면은 사실은 멍해지고 가사도 분명히 다 외웠던 건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박자도 잘 못하겠고, 그때 성보는 나름 프로 발라드니까 잘해야 돼요. 계속 무대 위에서 스스로 싸워왔던 생각이 있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긴장을 예전보다 좀 덜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정말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6월 3일날 개봉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6월 3일에 개봉하는 와일드싱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뜻하고 귀여운 저희 영화 와일드싱, 재미있는 영화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가슴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뭉클함이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질문 해주시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에게 귀한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번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영화에 대한 좋은 글을 좀 써달라고 항상 부탁하는 입장이지만 그 전에 오늘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언급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들 드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와일드싱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와일드싱 6월 3일에 개봉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꼭 뵙겠습니다.